자,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근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근원은 이제 이게 이 수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수도는 이 사람의 이 정신과 그리고 이 어떤 그 이해가 핵심이에요. 그 근원에 대한 이해, 납득이 돼야, 이해가 돼야 그게 실제로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우주의 시작은 하나, 요 부분과, 이게 좀 계속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여러 각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 물리학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물리학의 한계가 요걸로 통해 드러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자, 먼저 이제 우주의 시작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여러 오류가 있는데, 오류라기보다는 그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특히나 이 깨달음 특성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도 나중 가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무에서 시작됐다, 이 세상은 무에서 시작됐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천부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거를 천부경 하나에서 시작됐다, 비롯됐다라고, 천부경은 일시 무시 일 이렇게 시작되죠. 일시 무시 일. 자, 그래서 이게 시는 이제 비롯되다라는 거고, 무는 없을 무. 그래서 하나가 비롯됐는데, 이 비롯되지 않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에서 비롯됐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를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에서 비롯됐다라고 이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하나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뭐 다들 그렇게 막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좀 새롭게 얘기를 뭐 독특하게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 무시로 시작됐다, 뭐 이렇게 무로 이걸 앞뒤로 바꿔서 무가 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여러 각도로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설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설명하는 입장이면 무로 시작됐으면 무를 먼저 앞에다 내세웁니다. 구조상. 이게 1로 시작됐다, 1로 굳이 만든 거는 1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무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철학적으로 불가해요. 자, 이게 먼저 첫 번째 관찰자가 있고, 두 번째 이 관찰자는 우주 바깥의 관찰자라고 합시다. 우주 관찰자, 이 바깥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관찰자는 우주 밖의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부경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주 바깥, 이거 좀 이따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주의 내외 우주 내부에 사는 존재나 사람 등등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무에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를, 만약에 무에서 시작됐다면 그 무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얘네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무에서 시작이 되는지, 세상이 뭐에서 시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에서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알지를 못하면서 무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그 무에서 시작됐다라고 했다라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천부경이라는 게, 만약에, 자, 그렇고 일단 그렇고, 아니, 우주 그 자체다, 우주 그 자체가 보통은 하나라고 말하는 그 우주 그 자체인데, 우주 그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는데 나는 무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거 우주 자체인 입장에서도 그 입장에서도 이 우주가 무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철학적으로 가장 높은 건 현재는 천부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하게 설득을 하면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외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로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해석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아요. 그건 좀 잘못된 거고, 그 밖에, 그 밖에는 무국이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무국에서 우주는 시작됐다, 요런 소리를 또 많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미세한 오류입니다. 네, 미세하지만 오류가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규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규정을 어떤 규정이 작으면, 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일종의 필터링이 되는 건데, 이 세상을 이 좁은 필터로 보면 좁게밖에 안 보입니다. 되게 작은 필터로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세상이 작아져요. 그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분명히 여러 번 계속 언급했지만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하나에서. 세상은 이제 무극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하는 건 어떤 견해의 오류냐면, 이 무극이라는 건 뭐예요? 극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극이 없음을. 이것도 이제 철학이 많이 확립이 되면서 철학적인 이 단어도 잘 쓰면 되게 좋은데, 이 단어를 잘못 쓰면 그냥 장난이 돼요. 그러니까 장난스러운 게 됩니다. 이 극이란 건 어떤 하나의 그 반대편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의 극. 그래서 양극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태극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태극은 뭐가 있습니까? 음과 양이 있죠. 그래서 양으로 나뉜 그 어떤 이 갈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뉘어진 상태, 극화된 상태, 반반으로 나뉜 상태가 이 태극으로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갈라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서기 이전, 따라서 무극이란 건 뭐냐면 갈라서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갈라서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점이 보이죠. 뭐냐면 하나에서 그냥 비롯됐는데, 하나인데 이거를 갈라서기 전이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냐면,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가 왜 갈라서기 전입니까? 그죠? 하나는 그냥 하나예요. 갈라서기 전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랑 갈라서기 전이랑 동의어입니까? 아니죠. 갈라서기 전이란 건 뭐냐면, 갈라섬을, 어떤 이 미래의 갈라섬을 예고하는 언어적인 한계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필터를 딱 해버린 거예요. 갈라서기 전이네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웃기죠. 자,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한 마리가 걸어가는데, 이걸 보고 베이컨이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돼지라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베이컨이다 라는 단순한 이 필터, 그 한정적인 어떤 인간의 그 굶주림에서 나오는 그 한정적인 시각으로 필터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돼지가 베이컨입니까? 돼지로 베이컨을 만들 수가 있지만, 돼지와 베이컨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무국이다라고 해버리면 갈라서기 전이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특색을 주장하고, 이건 내가 처음 주장했어, 무기야, 세상은 무기에서 비롯됐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은 하나에서 비롯된 겁니다. 굳이 훨씬 더 좋은 이 정답을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걸 놔두고 그거를 돼지가 지나가는데 베이컨이네 혹은 뭐 삼겹살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뭐 이 이기이원 이기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이원 뭐 이기이론 기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 멀쩡한 거를 다 분리해가지고 각각 분류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그 중에서도 비이원론이 사실 가장 좀 안 좋아진 계기가 뭐냐면, 과학으로 자꾸 이거를 분리를 해요. 과학을 갖다 대입해서 분리해서 마치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전혀 아닙니다. 엄청나게 부실합니다. 과학이 훨씬 더. 근데 얼마나 부실한지 제가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요. 이 부분인데, 양자 터널링 설명하면서, 자, 그래서 비이원론이 처음에 이제 뭐 그 힌두교 일각에서 우파니샤드 뭐 이런 데서 이제 이 얘기가 전에 내려오다가 나중에 약 10세기 이후에 이제 비이원론, 그다음에 뭐 이론론, 이원론 등등이 이 파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파생이 되고, 그러고 이제 뭐 한국에서는 또 이제 성리학 관련해서 이기이론론, 이기이원론 등등이 이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 들어서 불교 일부에서도 이제 일부에서 이런 식으로도 불교 일부의 이론도 결국에는 비이원론이다 일부를 주장하고, 뭐 도가도 마찬가지로 도가에서도 비슷하게 누군가가 저게 비이원론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어떤 과학적 분석 방법이 합세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퍼지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다 뭐 이런 얘기, 철학적인 어떤 구성인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어떤 그 사물을 이 깨달음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절대 진리는 존재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신소도 카페에다 쓴 내용인데, 요거를 잘 보시면 요것도 그 비이론론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을 모여하고 있는 모든 인자를 내포한 무한대와 무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모든 스펙트럼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 관계없이 우주 절대율이 이미 존재에 도달해 있다 모두가,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의에 따른 기계론에서 뭐 어떤 게 진짜인가요? 누가 어떻게 물어봤을 때 제가 답을 한 건데, 2008년에 이제 하산한 다음에 바로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궁극의 자리에 이제 모두 하나로 응축되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요걸 보면 이 힌두교의 비이원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해요. 그러면 이 비이원론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깨달음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깨달음의 단면이에요. 하나의 단면. 저게 하나의 단면입니다. 저것도 제가 말한 것도 하나의 이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단면이 비이원론으로 분화되고, 그 단면이 또 이론론, 이원론으로 분화된 것이지, 그 깨달음이 결코 그 하나하나 어떤 이런 특정한 뭐 이런 논리로 필터링 시킬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필터링을 시키면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이제 이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 우주 전체를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그 브라만과 개인의 그 아트만과 어떤 개인의 이 아트만과 같다, 동일하다라고 한 얘기가 우파니샤드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비원론이 파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제가 앞서 천북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우주가 있고 우주에서 우주에 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셋으로 분화돼서 삼재가 나뉘어서 그 세 가지 재료인 성명정, 천지인에서 나온 성명정이 모두 하나의 개별적인 사람에게 존재한다, 들어갔다, 나누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의 이 개별 신성과 이 우주 하나라는 이 우주에 이 지극히 선한 그 성품, 신성의 성품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지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부분만 나눠 받았으니까 이 성품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만 딱 나눠서 뜯어가지고 요것만 분석을 하면 비이온론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분석하고 분류하고 할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마찬가지로 또 뭐 이원론에서는 비슈누도 이제 신인데, 비슈누와 개별 어떤 개인의 영혼은 다르다, 두 개는 다르다, 비슈누로부터 파생이 됐으니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원론이다, 이거랑 이거는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분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도 아니고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분류할 만한 이게 아닙니다. 분류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 일부만 떼서 파편을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시무시 일종 무종일이라고 이렇게 딱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일부만 떼가지고 일이 하나구나 라고 할 게 아니라, 무구나 라고 할 게 아니라, 요거를 이 내용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보셔서,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야지, 요 파편 모으고 요 파편 모으고 다음에 뭐 요 파편 모으고 얘네들을 막 뒤집박도 섞어가지고 요 순서가 뭐였더라 막 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원론이나 이론론이나 뭐 이런 어떤 이게 논리로 부분 떼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를 그냥, 깨달음은 어떤 확 깨닫고 통찰하는 거거든요. 깨닫고 통찰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하나씩 분리를 해.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성 철학, 저는 이제 이걸 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이게 분류, 분석, 분해, 조합, 이해, 뭐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깨달음을 분석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성으로 분류, 분석, 분해, 조합, 이해해가지고선 절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얘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이성으로 분류, 분석, 분해, 조합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열심히,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평생 수십 년 동안 분석을 했던 게 한순간에 꿈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다 싹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여기서 이성으로는 절대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깨달음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시무시 일종 무종일, 그 다음 이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깨달으려고 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셔야 됩니다.